저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네, 김건모 씨 측이 성폭행 주장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행동으로 나선 건데요. 정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진실 게임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건모 측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모두 고소장만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좀 앞쪽 보고 봐요. 신기하면, 신기하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김건모 씨가 아마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판사의 입장을 아마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죄로 네. 맞고소한 거죠? 그렇죠. 12월 9일 날 강영석 변호사를 대리인 고소 대리인을 해서 2016년에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그 피해 사실이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죠. 네. 그리고 사실 추가로 이제 김건모 씨 측의 대응이 나오지 않아서 대중들의 반응이 처음에 김건모 씨를 믿는다였다가 점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네. 대응을 늦추면 대중들은 사실로 받아들여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그 여성이 누군지조차 모른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SNS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진술은 거짓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고소해서 김건모 씨를 처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 결국 무고 혐의로 지금 소위 맞고소장을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이제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썼냐고 하니 그 해당 여성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다 이렇게 지칭했던데 의도가 있을까요? 그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모 씨를 대리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네. 했거든요. 뭐 김건모 씨 측의 어떤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딱 이거를 보고 느껴지는 그 느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김건모 씨의 혐의가 진짜로 있다면 어떤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고 만약에 정말 김건모 씨가 무고하다면 저 여성은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을 믿어줘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리처드 기어가 주연이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변호사로 나와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피고인을 대리를 하면서 피해 여성이 윤락업소 여성이었다는 얘기를 재판부에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복수를 당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이 리처드 기어가 뭐라 그랬냐면은 피해 여성의 직업이 판사이건 아니면 유흥업소 여성이건 똑같이 인권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여성의 직업 여하에 따라서 인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거기에 이 여성의 직업이 뭐니까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백현주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김건모 씨가 콘서트 일정을 다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전국 투어를 취소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또 나왔어요. 최초의 그 성폭행 네. 의혹이 있었을 때는 그냥 미동도 없이 네. 공연은 강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섰고 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여론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공연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연을 기획했던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연은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럼 이제 예매하신 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변호인 말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김건모 씨가 아무 말도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조만간 좀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더라고요. 네, 뭐 기자회견 같은 거는 며칠 네. 전만 해도 전혀 예상이 없었던 건데요. 저도 쭉 주변에 취재를 좀 해보다 보니까
팬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미우새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가 네. 이거는 그냥 뭐 안 좋은 여론 정도가 아니라 악화되는 상황까지, 반전의 여론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뭐 진실 여부야 이제 법으로 갔으니까 법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연예인들은 또 팬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이제 팬들에게 공식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로 보이고, 주변에서 좀 같이 긴밀하게 상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들도 접촉했을 때 아예 김건모 씨 측이 연락이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연예 전문 기자님들은 혹시 김건모 씨나 아니면 그 소속사 관계자와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직접적인 접촉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저 이런 사실 스타일의 사건들이 연예계에 간간히 좀 있어 왔잖아요. 근데 항상 변호사들, 여기 백성문 변호사도 있지만 자문을 구하거나 이제 대리인으로 세웠을 때 일체 대응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자들이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답을 하면 그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에서도 근거 자료로 분명히 쓰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연락이 잘 원만치 않은 상태인데, 또 장욱조 씨라든지 또 이제 아내분이라든지 주변에 또 그 아내분의 오빠라든지 다들 연예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그렇죠. 주변에 계신 또 이렇게 측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측근 취재를 통해서 그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목하던 김건모 씨가 무고죄로 반격을 하면서 성폭행 의혹 사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네. 그 통상적으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을 때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가 나와도 네. 여성도 무고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의 연예인들 사건들 기억하시면 대부분 네. 뭔가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가 나와도 그 여성도 무고죄가 인정 안 되는 케이스가 거의 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모 씨가 그 유흥지점에 간 적조차 없다. 그건 100% 무고죠. 그리고 가긴 했지만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게 확인된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 무고로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 적은 있으나 뭐 그런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인지,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후자 성관계는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여성 입장에서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합의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쪽 다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무고로 고소한 이 고소 내용이 어디서부터 부인을 하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여성도 사실 무고죄가 인정 안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모 씨 입장 다시 정리해볼까요? 거짓이 진실처럼 둔갑되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맞고소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유흥업소를 출입한 건 맞는지 정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오늘 변호인한테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나중에 수사 과정이 밝혀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당이 아니고, 나중에 아마 수사의 과정이 되게 밝혀질 거예요. 언제쯤 이렇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소장도 봐야 됩니다. 고소장도 아마 나중에 써서 공정 요건을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건 정말 그 유흥업소 자체도 간 적이 없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대답을 역시 피하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유흥업소를 갔다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섣불리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과연 그러면은 김건모 씨가 여기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주위 이제 여러 사람들 눈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면 지금 몇 달 전까지 이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이제 배트맨 7부 티셔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은 평상시에 이 김건모 씨가 주로 이제 운동복이라든가 또는 간단한 옷만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또 이제 대리기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봤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왔는데 요즘에는 안 오더라. 근데 안 온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여성을 사귀고 난 5월달 이후로는
안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이 룸 같은 데 가면 양주를 주로 먹는데 이 사람이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소주 먹는다라는 것이 그 동네에 아주 소문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양자 간에 있어서의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격자들, 즉 구체적으로 그 어떤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당일 적어도 여성이 7, 8명 정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술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또 이 상황이 상당히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유흥업소 출입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는 폭행 협박 의혹 간단치 않아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를 언론 여론 때문에 했다가 법정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말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자들 사이에서 많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제보도 있고 또 소문에 대해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취재 그 여부가 그 간극이 사실 많이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고 피해를 준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취재에 들어가는 것인데 김건모 씨의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룸과 관련된 그 소문이 잠깐 불거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불거졌다가 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개인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이 와전된 것인가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건모 씨가 조만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으니까 용기를 좀 내서 내가 어디 갔다 안 갔다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것도 지금 이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법정에서의 문제만 염두에 두지 말고 팬들을 위해서도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저 오늘 그 인터넷 댓글을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 폭행협박 관련해서는 무고죄로 대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법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이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폭행, 상해라면 2007년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 공소시효가 완료해서 어차피 김건모 씨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처벌해달라고 고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고로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이걸 대응을 한다면 이런 걸로 인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김건모 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것조차 김건모 씨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폭행과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모 씨 입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럼 이거는 최소한 사실인가?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커지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무고죄 고소 대상에 피해 주장 여성만 포함됐을 뿐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서 방송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강용석 변호사 방송 관계자는 그 여성의 입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체. 여성이 이런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보를 했고 그 제보한 것을 그대로 알렸다면 일단 최초의 허위 사실을 이제 김건모 씨 입장에서 보면 유포한 사람은 이 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냥 SNS에 알린 사람들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구태여 지금 이 방송하는 분들에 대한 자극은 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어느 정도 좀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숨은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건 이 진실 공방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추가 폭로 예고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김건모를 누가 챙겨주고 있는 거냐 그런 관계와 관련해서 내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김건모 씨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떤 제보들을 받았는지 그 제보들을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김건모 씨나 김건모 씨의 소속사 그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두려울 거예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를 힘들게 은폐해놨는데 그게 다시 떠오를 때의 그 공포감. 네, 교수님 연예부 기자들도 진짜 뒤숭숭할 것 같은데 정말 추가 폭로가 줄줄이 나올 거라고 합니까? 추가 폭로를 예고를 했으면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이제 곳곳에서는 관련된 목격담이라든지 혹은 뭐 이거 진위 여부는 이제 취재 기자가 또 취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어떤 사건 하나가 탁 터지면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폭로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김용호 기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고를 한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단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여부를 발빠르게 취재해서 하나라도 더 진실된 기사를 쓰는 것,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겠죠. 네. 조심스럽지만 아까 측근들과 조금 그래도 접촉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김건모 씨 처가 쪽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미 혼인신고는 했기 때문에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최초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장인어른이죠. 장욱조 씨, 장욱조 목사도 불후의 명곡을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모님하고 함께 다 같이 출연을 했는데 일단 현장에 있었던 보신 분들의 그 말에 네. 따르면 전혀 뭐 미동 없이 녹화에 잘 임했었다. 사실 그래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일반인들 같으면 쇼크 받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네. 봤을 땐 제 생각에는 장욱조 씨도 70년대 스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사위로서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고 딸이 결혼할 때도 믿음이 있어서 허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믿었던 거를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까지는 장인 장모 모두 미동 없이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 겉으로 보여지기엔 이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로된 그런 관련 의혹들을 보면 유흥업소와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 범죄는 아니더라도 김건모 씨의 평소 행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술만 마시면 괴물이었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죠. 들어보시죠.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시끄러워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 그래서 TV에서 술 먹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처럼 된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기고 뭐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거에 대중들이 속고 뽀뽀 맞아갖고 얼굴이 정말 피떡이 돼갖고 나왔어요. 술 많이 드셔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사실 김건모 씨가 술 좋아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네. 정말 술 마시면 약간 그러한 행동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네. 거기까지는 놓쳤던 것도 사실이죠. 그동안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좋은 것들만 보려고 했었고, 보여졌었고, 그런데 같이 가만히 돌이켜서 그 과거의 동료들이 회상을 했던 김건모 씨의 술버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평탄한 술버릇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쿨의 그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 술을 통해서 좀 친해졌었다라고 하는데 술버릇이 좀 안 좋았다라고 예전에 이제 그 예능을 통해서 발언을 했던 게 있었는데 너무 술이 이제 세니까 같이 마시다가 힘들어서 나는 방에 가서 잤는데 끝까지 마시고 있더라. 근데 마시는데 밖에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냐, 사업은 어떠냐 이런데 쓱 나가서 보니까 혼잣말을 하고 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근데 뭐 이것이 꼭 지금의 어떤 사건과 일맥상통하지는 않겠지만 평범한 술버릇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죠. 네. 사실 원래 술버릇이 자기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옛날 방송 중에 그 동료들이 걱정해주던 모습이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2015년 방송에서 네. 이제 김건모 씨랑 이본 씨가 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2015년에 왜 토토가라는 이게 아마 무한도전의 한 코너였죠. 이거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여기 네. 이렇게 이 프로가 인기를 끄니까 김건모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 토토가 방송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시고 헤어졌지만 방송은 일주일 뒤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본 씨가 김건모는 회식 후에 출연 멤버들에게 오늘 여기서 헤어지되 음주운전하지 말고 사고 내지 말라 수없이 얘기를 한다. 그렇게 조심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이렇게 보통 이게 결국 자신이 지금 술 때문에 사고친 뭐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고친 셈이 되니까는 과거에 이런 멘트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건모 씨의 과거 발언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술, 뭐 유흥업소, 여자 이런 거와 관련된 발언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2003년의 발언이긴 해요. 생각이 어제 달라지고 오늘도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2003년에 김건모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 치마속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나 뭐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안재욱 씨의 말에 의하면은 술자리에서 여자가 없다면 김건모 씨가 한탄하더라 이런 네.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2007년 8년 그 무렵에는 내 노래의 비결은 뭐 술, 담배, 여자다
여자를 보는 거를 좋아한다는 건지 뭐 여자랑 사귀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게 비결이 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 워딩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아 이게 뭔가 좀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죠. 네, 김건모 씨의 과거 발언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김건모 씨 결혼이 내년 5월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옮긴 게 연기한 게 이러한 행실 때문이 아니야? 또 이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네. 그 어떤 폭로가 이어질 때는 그냥 갑자기 막 폭로가 이어진다기보다 측근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느냐 혹은 뭐 어떤 취지로든 강도를 좀 강약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접촉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장을 예상을 하고 결혼을 미룬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궁금함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모 씨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건모 씨가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죠. 가수 함소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좀 기쁜 소식 전에 최근에 좀 슬픈 일을 겪었잖아요. 네, 함소원 씨 부친이 이제 지난 10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함소원 씨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고요. 그래서 전쟁 상흔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지난 3년간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오전에 이제 발인을 거쳐서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지금 서울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순간 계속 함께 해준 동반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럴 때 가족의 힘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연하 남편이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면도 보이기도 했었지만 큰 일, 애사를 겪으면서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서 주변 분들이 마음을 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버님 빈소, 그러니까 장인어른 빈소에서 오시는 손님들, 조문 오신 분들을 다 일일이 안내를 하기도 하고 같이 또 위로를 받고 또 화답을 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또 식사도 챙기고 방명록도 다 서명을 받고 정말 듬직한 아들 역할을 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 사회보다도 더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회 같은 이런 듬직한 면모를 보여줬다. 마음 놨다.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서 뭐 부러움의 눈길도 있고요. 네. 또 부러움의 눈길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너무 시대를 뛰어넘었다 앞서갔다. 네. 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도 화제가 됐었는데 진화 씨는 그 함소원 씨의 친구의 친구였고 생일 파티에 초대됐다가 거기서 만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프로포즈를 했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20대인 줄 알았대요. 함소원 네. 씨가. 그렇게 또 이쁘잖아요. 네. 사실 노화도 세월을 정면으로 맞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너무 주변에 여자들이 다 이렇게 진화 씨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함소원 씨는 이거 날라리 아니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명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왠지 남다른 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느낌적인 운명 같은 그런 느낌들. 네. 아무튼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했었고 반지도 받았었고 근데 그 반지를 다음날 돌려주려고 했다가 그거 받고 또 서운해서 돌아가는 모습 보고 다시 받으러 갔던 것이 인연이 돼서 아무튼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된 커플입니다. 네. 진화 씨가 참 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먹여 살려도 돼? 뭐 이렇게 프로포즈 멘트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함소원 씨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부부의 알콩달콩한 일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한 편을 골라서 추려봤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지금 베트남어에 도전하려 합니다. 이번 달에 베트남 가기 때문이죠. 공부할 때 역시 탄수화물 땡기네요. 배고파요.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가래요. 라면 먹고 가래요? 바로요. 큰일 났어. 라면 몰라요. 먹고 가래요. 남편이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콩,快点吧! 빨리 오세요. 배고파요. 끝내주네. 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진화 씨 한국말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사실 두 사람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예쁜 딸이 있잖아요. 진화 씨를 아주 쏙 닮았더라고요. 네, 그 함소원 씨 네. 표현에 의하면 43살인 나를
임신시켰으니까 당신은 최고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네. 두 사람 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그래서 아까 라면도 마루에 나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제왕절개 하러 갈 때도 너무 긴장하니까 오히려 듬직하게 어린 신랑이 옆에서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얻었으니까. 아, 그렇게 됐나요? 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네. 정말 함소원 씨, 진화 씨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요. 관련한 영상 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어째서 게으른 청개구리 피노키오야 엄마 아빠 웃어 오빠는 나타나 얘기 좀 잘해줄 수 네, 함소원 씨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예쁜 딸에 이어서 둘째까지 벌써 욕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욕심도 내고 이제 네. 함소원 씨 나이를 좀 고려해서인지 시험관 아기를 준비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조만간 새 소식으로 둘째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좀 둘째 가져가지고 좀 좋은 소식도 좀 웃으면서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둘째 소식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병 끝에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 아주 반가운 배우 김우빈 씨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3년 전에 비인도한 판정을 받고 네. 사실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계속하다가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에 한번 깜짝 모습을 드러냈죠. 그랬죠. 대중들이 굉장히 김우빈 씨를 반가워했는데 네. 지금 김우빈 씨가 이제 8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사이더스 HQ와 전속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여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소속사들이 김우빈 씨를 잡으려고 소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이더스 HQ하고 김우빈 씨는 워낙 끈끈한 관계이고 네. 또 투병 과정도 전부 다 이 소속사가 지켜봤는데 이제 정말 떠나겠다는 의견 자체를 서로 존중을 하고 앞날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소속사 측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상 김우빈 씨가 이제 전 소속사와 관계는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새로운 소속사를 이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소속사가 김우빈 씨를 안을지 궁금해지는데 최근에 김우빈 씨 팬미팅도 진행을 했다면서요. 네네. 아니, 지금 소속사 말씀하셨는데, 안 네. 그래도 거기 대표님이 이 신인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직접 관리할 만큼 굉장한 애정이 있었던 터라. 그렇군요. 네. 사실 대여로 이제 FA 시장에 나왔다고 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시스템이 달라진 것을 서로가 인지를 해서 합의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일이에요. 지난 8일에 강남 삼성동에서 팬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영화제에 모습 나타냈을 때도 되게 반가웠는데 팬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소감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팬들과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대해서 고맙고 따뜻한 이런 마음 표현을 많이 했고요. 팬들에게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다 이렇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소아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팬미팅의 수익을 다 기부를 한다라는 것에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느끼고 또 베푸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팬미팅 자리에서 정말 또 여러 가지 훈훈한 미담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또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경호원을 포옹하는 사진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경호원을 굉장히 격하게 김우빈 씨가 그러네요. 포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김우빈 씨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투병 생활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도 어찌 보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경호원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그 모습, 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제 그 팬들이 경호원분 표정 한번 봐라. 좀 뭔가 그러니까요. 뭔가 울컥하시네요. 감회가 젖은 것 같고 네. 울컥한 것 같고 찡하다, 울컥하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혈액암을 극복하고 지금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 김우빈 씨. 실제로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품이 좋기로 아주 네. 유명하다면서요. 데뷔 초부터 그 평은 자자했고요. 네.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고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뜨고 변하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 안 좋아서 나쁘게 변하는 거지. 원래 좋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위치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근데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요. 사실 그 조인성 씨하고도 사실 그 불교와 관련된 행사 네. 거기
거기에서도 같이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조인성 씨에 의하면 너무 좋은 후배고 좋은 친구여서 술도 가끔 나누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성기 씨라든지 네.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일일이 친하지 않은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면 그 인품 성품은 정말 끝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관 뉴스 알아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